혐오 표현이라는 말은 요즘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무슨 말을 썼죠? 막말. 막말이라.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전에 어떤 대기업 회장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맥값을 줬다 뭐 이런 그런 사고로 이제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나름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이렇게 싸우면은 남자애가 한 대 때리면 자기도 똑같이 한 대 때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괜찮다, 우리 둘 다 치고받고 끝났다, 우리는 쿨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방송을 보고 나서, 보도를 보고 나서 저한테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사람 때리면 감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감옥까지, 저는 이제 그 보도보다도 걔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걔는 정말 모든 것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를 부모나 어떤 선생님보다도 오히려 보도를 통해서, 왜냐면 감옥 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보도에서. 그럼 아, 저건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언론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나름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건 하지 말아야겠다, 저거 하면 망신이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주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언론이 그렇다면은 혐오 표현이나 또는 인권 침해하는 이런 발언들, 그런 무식한 행동들을 과연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설마 언론인인데 언론인들은 굉장히 지식인이고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바른 말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둔감해서,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냥 하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 발전해 오고 있거든요, 인권의 개념이. 근데 예전에는 뭐 여성에게 그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다면 지금은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언론인들이 옛날 사고에 그냥 빠져가지고 잘못하는 보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로 이 혐오 표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사실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결시키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혐오라는 것이요, 두려움에서 가장 기인하거든요. 그런데 동성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다가도 에이즈라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에이즈, 나한테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즈로 그 동성애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크게 빠르게 혐오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태원의 잠입 취재에서 뭔가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취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과연 그분들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지만 그런 보도를 하고요. 그 다음 보도에서는요, 에이즈 심각, 동성애 확산 때문이라고 제목을 붙이거든요. 실제로 그 에이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콘돔이 아닌 성관계라는 것은 성관계로 감염되는 거지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 계속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정작 언론을 통해서는 제대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동성애는 에이즈를 창궐시키는 어떤 굉장히 큰 위험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혐오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이 조현병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사고만 나면 무조건 1차적으로 이것은 정신병자의 소행이다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대한정신병학회에서 조현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어요. 제발 정신병이라는 말 좀 그만해라.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바꿔달라라고 해서 신조어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갖가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이 범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도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조현병 환자로 의심된다, 그리고 뭔가 질환이 있었다, 뭐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요, 조현병 환자가 위험하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확인되기도 전에 보도를 함으로써 모든 조현병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그분들에게 굉장히 우리가 혐오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또 있겠죠. 이주노동자, 난민. 대부분이 이런 불안함을 갖게 해요.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도요, 특히 중국동포 관련해서 뭔가 뭐 범죄 사건만 벌어지면 그 일대에 어떠한 곳에 중국동포들이 살고 있다라거나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아직도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보도에서도 굉장히 잘못하지만 가장 잘못하는 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이 대놓고 혐오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혐오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거 때 이렇게 혐오 발언을 하시면 세월호 구판이라는 말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혐오 발언을 하면 이것을 전해주면 혐오 발언을 확대 재생산하는 나쁜 보도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보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굉장히 좀 난감하죠. 여러분이 기자라고 생각해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해야 되고요. 팩트 체크해야 되고요. 잘못된 보도라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라고 하면 어떤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그 후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차마 그 말을 못하고 5대5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위에 2개는 찬성 의견, 밑에 2개는 반대 의견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아 저런 발언을 해도 뭔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해도 그냥 찬반의 수준이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 군 동성애는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문재인 후보에게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것은 이 홍 후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 근거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여론조사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군 국방력이 약화됐다거나 군에서 동성애가 심하다? 이런 것은 근거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팩트체크를 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토론 중에 막 발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 국민이 이 내용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하고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그것이 어떤 후보라 하더라도 그런 보도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 모든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는 시비에 자꾸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준다. 이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도하면 안 돼. 이런 두려움을 버리고요. 아주 냉정하게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리고 최소한 논란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공론장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해서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권유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혐오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은 외국에서도 대부분 똑같은 말을 평범한 사람이 해도요. 하면은 그냥 지나갈 일도 유명한 사람이 하면 그것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것 그리고 주요 매체에서 혐오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혐오 표현이라는 말은 요즘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무슨 말을 썼죠? 막말. 막말이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의 막말이 지금 갑자기 새롭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4년에요. 정동영 열린우리당 그때 의장이라고 하신 분이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투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대학생 기자에게 의원이 했다가 그것 때문에 거의 그 당이 완전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그게 이제 그 당을 제가 뭐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참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저런 발언을 하면 단순히 표심을 잃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어떤 대상이든 소수자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그 후보가요 대선 때 또 여러 가지 막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해서요 마사지걸, 뭐 마사지숍에 가서 마사지를 받을 땐 안 이쁜 여자한테 받아야 마사지를 더 잘해준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하시고요. 그리고 낙태는 반대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낙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해서 그때 장애인 단체에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똑같이 문제 발언이었거든요. 정동영 그 의장과 이명박 후보가 그런데 이명박 후보 때는 전혀 보도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 혐오 표현이나 뭐 뭔가 문제 발언 있잖아요. 인권 침해적인 그런 발언이 나올 때 너무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행동이 벗어나서 모든 후보들, 모든 정치인, 그리고 모든 뭐 사회 뭐 교수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특히 제가 유명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의 발언이 좀 통일됐으면 좋겠고, 우리 언론이 그들을 비판하는 잣대도 똑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 언론의 뭐 방송 심의 규정이나 또는 인권 보도 준칙이나 뭐 여러 가지 곳에서 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권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있는 조항만 엄격하게 적용해서라도 언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이 이런 문제를 보도를 해서, 사실 오늘 저의 제목이 언론 혐오 표현에 뭐 조장하는 도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언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도구,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감시의 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언론 혐오 표현을 하실 때는 꾸짖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